Engineer Riding Channel. That's alright. 네, 좋은 차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셰시 기반으로 한 주행 안정성인데요. 튼튼한 바디는 고속에서도 차체를 단단히 잡아주고 고출력 엔진과 함께 맞물려도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본기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엔진입니다. 토크와 마력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차가 됩니다. 이 저 RPM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디젤 엔진이나 터보차저를 장착한 가솔린 엔진 등 고성능 엔진이 탑재될수록 자동차의 운동 성능이 뛰어난 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양산차가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튼튼한 바디와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높아 연비가 좋지 않고 소형 차량의 경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플랫폼 보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진은 환경 규제와 연비, 유지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출력을 낼수록 배기가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엔진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 양산차는 자동차로서 발휘할 수 있는 최대 능력치와 생산 단가라는 반비례의 관계의 타협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 그 둘을 충족시킨 차가 있었으니 GM 대우 시절 출시했던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이른바 라프디였습니다. 훗날 쉐보레 크루즈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쉐보레의 준중형차 역할을 했던 라세티 프리미어 앤 크루즈는 세계 115개국에서 약 400만 대 이상 판매된 글로벌 베스트 셀링카로 당시 GM 산하의 스즈키, 오펠 등의 이름으로도 판매가 되었으며 2009년을 시작으로 2018년 군산 공장의 폐쇄와 함께 단종됐습니다. 이 각국의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튼튼한 셰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반떼와 포르테 대비 공차 중량은 100kg 높아 연비가 불리했습니다. 1.6 DOHC 엔진이 주력으로 차 무게에 비해 출력이 아쉬웠고 중형차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조금 더 나은 1.8 에코텍 엔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2.0 VCDI 디젤 엔진을 얹은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이른바 라프디와 크루즈 디젤은 163마력, 36.7토크로 강력한 힘과 튼튼한 셰시를 기반으로 한 발근의 주행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비는 15.9km/L로 고속에서 특히 안정적이며 스트레스 없이 쭉 밀고 나가는 주행 감성은 많은 매니아들의 인기를 끌었고 조선 320D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준중형 차의 2.0 디젤 엔진은 세금 면에서 불리했으며 당시 차의 성능보다는 브랜드와 크기에 집중했던 일반인들에겐 큰 구매 욕구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 기억에 남았던 점은 작은 엔진룸에 큰 디젤 엔진을 우겨넣다 보니 정비성이 좋지 못했고 특히 엔진 수리를 해야 할 때는 많은 부분을 탈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른바 보령 미션이라고 부르는 젠1 미션은 느린 변속과 결함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미션은 토스카와 말리부에 들어가는 미션으로 2000cc급 이상 전용으로 개발되었기에 부족한 엔진 힘으로 미션에 무리가 더해지며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크루즈는 1.8L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6에 비해 1.8 모델은 미션 트러블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라프디를 즐길 줄 아는 이는 수동 변속기도 선택할 수 있었죠. 이 외관상으론 가솔린 모델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17인치 휠의 경우 모양은 같지만 PCD가 달라서 호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디젤 전용 17인치 휠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해봐도 부족함이 없는 비례와 단단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고 컴팩트하며 튼튼한 셰시와 강력한 엔진을 바탕으로 탄탄한 주행 성능을 선사했던 라프디는 배기가스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쉐보레의 군산 공장 철수가 진행이 되면서 다신 만날 수 없는 차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어는 묵직한 두께감과 무게로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주었던 차량입니다. 라프디, 크루즈 디젤을 시작으로 수많은 쉐보레 팬들이 생겨났으니 사실상 쉐슬람의 양성의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인문학적, 공학적 상식 그리고 신차 리뷰도 올라이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